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검은 황금, 석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석유가 터진다면 저는 떼부자가 될 테죠. 다른 일은 안 하고 평생 좋아하는 글도 쓰고 영상이나 만들면서 살 겁니다. 하지만 석유는 둘째치고 집도 없네요. 뭐 어쨌든 석유가 터지면 국가의 경제를 먹여 살릴 만큼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중동의 나라들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자동차, 비행기, 선박, 공장, 제철소, 비료 농장, 세제 왕국. 일상생활에서 석유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막말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공룡들은 대체 뭘 하고 돌아다녔길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것일까요? 일단 석유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보고 가죠. 석유는 지하에서 천연 산출되는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름을 뜻합니다. 원래는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모두 말하는데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석유라 하죠.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석유는 불순물인 수분, 가스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출 또는 정유 공장으로의 이송에 앞서 수분과 가스분을 제거하는데 이 단계까지의 석유를 원유라고 부르죠. 원유는 정제 공정을 거쳐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제품으로 탄생하는데 이를 석유 제품이라 합니다. 석유의 종류는 휘발유부터 나프타, 제트유, 실내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 등 매우 다양하죠. 여러분 혹시 어릴 때 학교에서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가르쳤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냥 공룡이 죽어서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언뜻 생각납니다. 그때 친구들끼리 한국의 공룡은 뭐 있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사실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석유가 생성되는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석유가 공룡의 사체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죠. 사실상 거짓입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원유의 70%는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대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석유가 공룡의 사체로 만들어졌다면 한반도는 아마 지금쯤 원유 강국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공룡의 수가 줄어들었던 백악기 후기에도 한반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룡이 서식했으니까요. 석유가 생성되는 원인은 크게 무기기원설과 유기기원설로 구별됩니다. 무기기원설은 지구의 내부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금속 탄화물이 물의 침투작용을 받아 지각 내부의 고온 고압 조건에서 가스 상태로 반응하여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로 변했다는 설이죠. 무기기원설에 의하면 석유의 원료는 지구 중심부에서 공급됩니다. 하지만 지구 중심부에서 공급되는 금속 탄화물의 유래와 양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신뢰도가 좀 낮아졌죠. 유기기원설은 약 5억 년 전 지구 표면이 물로 뒤덮여 있던 시기 물에서 성장한 다량의 다양한 어류들, 원생동물들, 갑각류 등이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인해 사멸되면서 모래 성분의 퇴적물과 섞여 퇴적되었고 많은 양의 생물 사체들이 공기와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퇴적물 내 유기물과 금속 화학물의 촉매 작용과 특수 박테리아의 작용, 지층의 온도 및 압력으로 인해 탄화수소로 변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현재 석유가 발견되는 곳은 과거 얕은 바다나 호수 밑의 퇴적암이라는 점, 석유 성분 속에 질소, 황 등 유기물 내에 함유된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유기기원설이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석유가 처음부터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죠. 고대에는 석유가 역청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신비로운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색깔과 액체, 고체, 기체 상태로 변하는 성질 때문에 신비롭고 두려운 주술적인 대상이 되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석유를 죽은 고래의 피라 생각하기도 했고 유황이 농축된 이슬의 일종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석유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기 시작한 건 근대로 넘어오고부터입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시들해진 시기 사람들은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석유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미국 석유 산업을 탄생시킨 주역들은 바로 조지 비셀과 에드윈 드레이크, 벤저민 실리먼이라는 3인방이죠. 조지 비셀은 신문기자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석유가 연소함에서 빛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등잔 연료로 사용되던 값비싼 고래의 기름이나 석탄에서 추출한 기름을 석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석유 채굴 부지를 알아보다가 펜실베니아주 타이터스빌에 땅을 사버립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죠. 탐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자산가를 찾아다녔는데 은행가 제임스 타우센트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지 비셀은 자신의 막연한 아이디어를 입증해줄 사람도 찾았죠. 조지 비셀이 찾은 사람 중 한 명이
매장량이 바로 앞서 말한 3인방 중 한 명 벤저민 실리먼입니다. 벤저민 실리먼은 예의대 화학 교수였죠. 벤저민 실리먼은 원유 정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몰려들었고 둘은 세네카 석유회사를 설립하죠. 둘은 3인방 중 마지막 한 명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철도 종사자를 석유 시추 작업에 끌어들입니다. 에드윈 드레이크는 1858년 봄부터 석유 시추 작업을 시작했는데 당시까지 원유를 채취한 다음에 지표면에 구덩이를 파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세막대기 끝에 드릴을 부착해 회전시켜 땅속에 진입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죠. 사상 최초의 수직 굴착식 석유 시추였습니다. 사람들은 드레이크를 조롱했죠. 드레이크가 뚫는 구멍을 드레이크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를 정도였지만 우직하게 1년 반 동안 구멍을 파던 드레이크는 결국 1859년 8월 원유를 발견합니다. 미국의 역사가들은 이날을 미국 석유 산업이 태어난 날로 기록했죠. 세네카 석유회사는 석유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에서 얻어진 등유가 등불 연료용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9세기 말부터 등유램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죠. 초기 사업가들은 원유에서 등유만 추출하고 나머지는 버렸는데 1885년에 독일의 고트리프 다임러가 휘발유로 작동하는 내연 기관을 완성하면서 석유는 폭발적인 재료가 됩니다. 1914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등불 연료가 아닌 수송연료 생산을 위한 원료로 인식되고 있었죠. 탱크와 자동차, 비행기, 전함의 연료가 석유로 대체되어 석유는 전쟁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부상했습니다. 대석유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던 중 1927년 영국의 투르크 석유회사는 이라크 키르쿠크 일대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합니다. 소식을 들은 미국과 프랑스의 석유회사들도 이라크로 뛰어들었죠. 20세기 초반까지 석유 산업 시장을 이끄는 국가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였습니다. 세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 돈을 버는 걸 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1928년 레드라인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은 중동의 주요 산출국 지역, 즉 오늘날의 터키,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라크의 빨간 선을 긋고 이 선안의 석유자원 개발은 영국, 미국, 프랑스만 독점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었습니다. 추후에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주권을 되찾은 후에 레드라인 협정을 모방해 만든 것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죠. 196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화학 기업들을 중심으로 석유를 이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새로운 공정 기술이 발전하고 기존 소재의 대체와 석유의 새로운 용도 개발이 확대되었죠. 이때부터 의식주와 관련된 각종 생활용품은 물론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 석유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은 여러 산업의 원료와 중간 제품으로 사용된다 하여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이죠.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생활의 모든 곳에서 석유를 써대는데 석유는 왜 고갈되지 않는 걸까요? 석유 고갈로는 100년도 전부터 존재해왔고 1914년 미국 광산국은 10년 내 미국 석유 매장량이 바닥날 것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첫 번째 답은 석유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 답은 기술의 진보 때문입니다. 기술의 진보로 인해 예전보다 석유 탐사가 쉬워졌습니다. 더 많은 원유를 뽑아낼 수 있고 예전 같았으면 쓸모없다고 버렸을 원유도 재활용하고 있죠. 또한 현대에는 같은 양의 석유를 채굴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서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비전통 석유도 발굴되고 있죠. 비전통 석유란 유전 채굴이 아닌 신기술로 사용 가능해진 석유 자원, 즉 셰일오일과 오일샌드, 초중진류 등을 가리킵니다. 특히 셰일오일은 석유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싼 데다 매장량조차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고 하죠. 다음 영상에서 이 셰일오일에 대해서 다룰 건데 미국이 셰일오일을 중동 석유와 비슷한 생산 가격에 파낼 수 있게 되면서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석유가 고갈날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죠. 검은 황금 석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